이 수준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평범한 삶, 평범한 커리어, 보통의 직장인의 삶이다. 나는 이 수준의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대다수가 괜찮은 행동 수준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시간 매표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입니다. 10대 때 아버지를 잃고 ADHD 판정을 받았고 20대에는 마약 중독자였던 이 책의 저자가 현재 8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10배의 법칙.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배의 법칙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행동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30년 동안 성공에 관해 연구해왔다.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 끈기, 시간 관리, 인맥이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성공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 교과서적인 대답만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유전자가 좋지도 않았고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도 부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남들과 달랐던 나의 과거는 무엇일까? 되돌아보니 나는 남들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세일즈를 할 때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모두 남들보다 10배의 노력을 했다.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단 한 가지라고 나는 믿는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여러분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행동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한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목표를 세울 때 저지르는 실수를 한번 살펴보자. 1.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운다. 2.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을 과소평가한다.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4.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경의 크기를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실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대출을 갚기 위한 행동의 양을 과소평가했다. 다른 사람과 경쟁에 지나치게 몰두했고 군중 심리로 부동산을 샀다. 피해자들은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인 탓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불황이 닥쳤을 때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이다. 주제를 바꿔 다이어트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4kg을 감량했다가 5kg이 다시 찌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성공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장담하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면 그럴 일이 없다.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일처럼 느끼지 않고 당연한 일상처럼 느낀다. 왜 여러분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 인생을 허비하는가?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면서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하러 가는가? 뛰어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왜 조금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왜 8시간씩 일하고 있는가? 이유가 어떻든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이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20년 가까이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성공을 가르쳐주는 과정은 하나도 없었다. 성공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나는 성공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의무이자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성공은 이룰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꼭 이루어야 하는 의무라고 여겼다. 한밤중에 아기가 배고파 울면 분유를 주기 위해 일어나고, 자녀의 의식주를 위해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는다. 성공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선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여겨라. 그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성공은 의무라는 작가의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성공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작가의 말대로 가족을 위해서 성공은 의무라고 생각을 바꾼 뒤로는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이든 효율성이 향상되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성공, 의무로 생각하고 조금 빨리 해보는 게 어떨까요? 시간 매표소가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은 한계가 없다.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공에 접근하는 방법만큼 중요하다. 제품은 규격과 양이 정해져 있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고 내 성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은 희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누군가가 성공을 거두면 자신의 성공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다이아몬드, 금, 석유는 매장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기에 희소하거나 부족하지 않다. 남이 성공했기에 남은 자리가 얼마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 성공했기에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라.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 또한 통제하지 못한다.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모든 일은 내가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난다. 성공했을 때 공로를 인정받으려면 실패했을 때 책임도 기꺼이 져야 한다. 나는 독감, 자동차 사고, 컴퓨터 고장, 심지어 정전까지 내가 통제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후에야 나는 행동량을 10배 높은 수준으로 늘릴 수 있었다. 내가 행동량을 늘리기 위해 생각했던 한 문장을 소개하겠다. 내가 어디에 가든 그곳에는 내가 있다. 행동의 4가지 수준. 성공을 이루려면 정확하게 얼만큼 행동해야 하나요? 내가 오랫동안 받은 질문이다. 모든 사람이 지름길을 찾는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마찬가지로 놀랍지 않게 지름길은 없다. 행동을 많이 할수록 성공의 확률이 커질 뿐이다. 사람들은 대다수 4가지 중 하나의 수준으로 행동을 한다. 1.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 뒷걸음친다. 3.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4.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첫 번째 수준의 사람들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런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고 착각한다.
영업직을 예로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손님에게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할 구실을 찾아야 하고 회사에 해명해야 한다. 영업직뿐만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도 큰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고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듣는 이를 난감하게 만들 뿐이다. 두 번째 수준의 사람들은 뒷걸음치는 퇴행하는 사람들이다. 행동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피하려고 뒷걸음친다. 이런 사람들은 노력이 실패로 나타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더 이상 연기자 오디션을 보지 못하겠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평생 살 거야.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퇴행을 정당화하려고 많은 시간을 쓴다. 그들은 생존에 꼭 필요한 행동만 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세 번째 수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수준이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평범한 삶, 평범한 커리어, 보통의 직장인의 삶이다. 나는 이 수준의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대다수가 괜찮은 행동 수준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보통이라는 말은 탁월함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통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숨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데 광고에서 보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보자. 아주 평범한 이 제품은 평균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그저 그런 만족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을 누가 사겠는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의 수준에서 치열하게 벗어나야 한다. 네 번째 수준은 엄청나게 행동하는 수준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자 자연스러운 상태다. 아이들을 한번 관찰해보라.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어디가 아프지 않는 한 계속 무언가를 한다.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려도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며 움직인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태양의 에너지, 지구가 자전하는 에너지, 바닷속 물고기, 땅의 개미들의 움직임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하는 질문이 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할 시간에 행동을 해라.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 건강 좀 챙기면서 해.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묵묵히 해라.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크게 세운 탓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강연에서도 그렇게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현실적인 목표에 열광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목표가 크지 않기에 작은 저항에도 포기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큰 관심이 없다. 새해에 한 번 정도 목표를 적어보는 것이 전부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일이 과연 중요한 일일까? 나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목표를 손으로 적는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들보다 10배나 큰 목표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5,000채 소유하기, 1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한 달에 10억이 넘는 수입 같은 것들이다. 이런 담대한 목표들이 작은 저항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한다. 담대한 목표들 앞에서 작은 저항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절대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 마라.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현실적인 삶은 살 수 있다.
여러분, 남들보다 10배 큰 목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달성 가능할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말대로 목표가 작으니 작은 저항에도 흔들렸던 제 과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몇 번이고 실패해도 로켓을 날리는 이유가 이번 챕터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단순히 로켓 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는 지구인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라는 담대한 목표가 있었기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남들보다 더 큰 면역력을 가지고 살게 되실 겁니다. 집착은 질병이 아니라 재능이다. 사람들은 집착은 나쁜 것, 나아가 질병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집착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10배의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뭔가에 집착해야만 하는 것이다. 피카소,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집착일 것이다. 앞서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집착 또한 우리의 본능이다. 모든 아기들은 쪽쪽이든 인형이든 장난감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놓지 않으려고 한다. 부모나 사회에서 그런 집착들을 억압했기에 자라면서 그 집착이 줄어든 것일 뿐이다. 흥미롭게도 꿈에 집착한 사람이 마침내 성공하면 탁월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붙는다. 명심해라. 목표가 낮으면 작은 저항에도 굴복한다. 집착이 없다면 눈부신 성취를 이룰 수 없다. 두려움은 좋은 신호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다. 그럼 두려움은 무엇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은 5%도 되지 않는다.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보다 여권을 들고 가지 않아 비행기를 못 탈 확률이 몇백 배나 높다. 두려움을 촉발하는 요소 중에는 시간이 있다. 존이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업무는 존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전화하지 않고 커피를 한잔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결국 두려움만 커진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좋아하는 음식인 시간을 제거해서 두려움을 굶겨 죽인다.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신속하게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것이다. 시간 관리라는 잘못된 믿음. 강연을 하다 보면 시간 관리와 워라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조차 못한다. 자신이 가진 시간, 자신이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걸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워라밸이 아니라 이루려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이 일은 당연히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면 불행해질 거야.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면 가정에 소홀해질 거야. 와 같은 잘못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둘 중 하나만 얻을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가져라. 진심으로 모든 기회를 이끌어내려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내 시간은 내가 통제해야 된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인식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성공하고 싶은가? 목표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라. 그 다음 내가 쓸 수 있는 총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라. 그리고 반드시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날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성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습관과 행동을 찾을 수도 있다. 시간을 통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일정을 세울 수 있다. 고객 만족은 잘못된 목표다. 10배의 법칙을 여러분들의 고객들에게 적용해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그러다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고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대중들이 당신과 당신 회사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고객을 창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고객 만족이라는 사고 때문에 고객에게 판매 권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고객 관리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 확보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한 명인데 고객 만족으로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2명, 10명의 고객을 확보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고객 만족을 내려놓으시고 고객 확보에 온 힘을 쏟아보세요. 절대로 핑계를 대지 마라. 핑계란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화이다.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이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사실을 꾸며낸 것. 이것이 핑계다. 핑계를 댄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 책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5분만 더 자자. 어젯밤에 잠을 설쳤잖아. 라는 핑계를 대며 10년 동안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책을 읽고는 그 핑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제 자신에게도 핑계를 대고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밖에 있는 수많은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한 날은 미리 알람을 10분 늦게 맞추고 자더라도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의 주도권을 가진 기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핑계는 무엇인가요? 그 핑계부터 없애보세요. 삶의 주도권을 가지실 겁니다. 10배의 법칙 실행하기. 어느덧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 목록을 만든 다음 너무 따지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시작할 때 참고하면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 목록을 만들 때 목표를 축소하지 마라. 둘째, 시작 시점에서 세세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러다가 길을 잃는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넷째, 행동하기로 했다면 무조건 해라.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에게 이 책의 내용은 뼈를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쉬운 방법, 지름길만 찾았고 유튜브 동영상 몇 개 보고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던 제 과거에 일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는 에디슨의 말처럼 뛰어난 성과에는 반복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성공이라는 긴 여정 함께 해보시죠. 구독해두시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시간 매표소였습니다.